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제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저질러 버렸거든요. 여러분, 명절 때마다 시댁 가는 거 어떠세요? 저는 정말 지옥이에요. 벌써 결혼한 지 5년째인데 매번 시어머니한테 들은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결혼 첫 해부터 그랬어요. 첫 추석 때 갔는데 제가 친정에서 배운 대로 전을 부쳤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시더니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한다. 저는 둥글게 붙여야지 이게 뭐야? 하시면서 제가 부친 전을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건데.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아직 서툴러서라고 하시면서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시더라고요. 그 첫 명절 이후로 저는 항상 시댁에 가기 전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뭘 또 잘못할까, 또 뭔 소리를 들을까 해서요. 2년 차 때는 제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입덧이 심해서 냄새만 맡아도 토했는데 그래도 시댁 일 도우려고 부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 나도 임신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안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날 저는 전 부치다가 냄새 때문에 화장실에서 토했어요. 그런데도 꾀병 부리지 말고 나와서 이래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임신부인데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누이가 언니, 나는 임신했을 때 이런 일도 다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약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온갖 다 해주면서 키운 딸인데 저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년 차, 4년 차 매년 반복이었어요. 특히 시누이들이 모이는 날엔 정말 지옥이죠. 큰 시누이는 맨날 저랑 비교해요. 언니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 같으면 벌써 다 끝냈을 텐데. 작은 시누이는 그냥 방에 누워있으면서 저보고만 일하라고 해요. 시누이들은 친정엄마 집에 갈 때는 손도 까딱 안 하면서 시댁에서는 저보고만 모든 일을 하라고 해요. 언니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러면서요. 그리고 시아버지, 평소엔 말씀 없으시다가 친척들 모이면 저한테만 이것저것 시키세요. 며느리, 물 좀, 며느리, 과일 좀 깎아와, 며느리, 술잔 채워. 제 이름도 있는데 맨날 며느리 호칭이에요. 마치 제가 그 집의 하인인 것처럼요. 그리고 시삼촌, 시고모님들. 이분들이 오시면 더 심해져요. 시어머니가 저를 더 구박하시거든요. 마치 내가 며느리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처럼요. 작년 설날에는 제가 떡국을 끓였는데 시고모님이 떡국 국물이 텁텁하네. 어디서 배운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했더니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아직 많이 서툴러서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제가 바닥에 기어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오시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머, 이렇게 느려서 언제 다 부치려고. 우리 큰며느리는 벌써 다 끝냈을 텐데. 네, 시작부터 비교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부터요. 사실 큰며느리는 시어머니 친정조카거든요.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가 키웠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댁 방식을 다 알죠. 저는 외부에서 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랑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큰며느리와 저를 비교하세요. 큰며느리는 이렇게 하는데 큰며느리는 저렇게 하는데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그리고 제가 부친 전을 보시더니 모양이 이게 뭐야? 동그랗게도 못 부치냐? 하시면서 혀를 차시는 거예요. 전이 좀 찌그러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한가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유튜브도 보고 시어머니 친구분한테도 물어보고 심지어 요리 학원까지 다녔어요. 그래도 완벽하지 않다고 매번 지적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만든 나물 반찬들 보시더니 간이 왜 이래? 싱겁네. 우리 집 입맛에 안 맞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평소에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건강 때문에 싱겁게 먹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을 맞췄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거 전혀 고려 안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제가 만든 잡채를 보시더니 당면이 너무 불었네. 물을 많이 넣었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척들한테 요즘 며느리들은 이런 기본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울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더 화나는 건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산다. 예전엔 며느리가 앉을 틈도 없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일했는데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종일 부엌에만 있었는데도요. 그때 시고모님들도 가세하셨어요. 맞아.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해. 우리 땐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계속 이것저것 갖다 드리느라 친척들 반찬 떨어지면 바로 채워드리고 물잔 비면 바로 따라드리고 그런데도 며느리가 눈치가 없네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물 접시를 내놨더니 이게 뭐야 양이 이것밖에 안 돼 하시면서 친척들 앞에서 저를 완전히 망신 주시는 거예요. 온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며느리가 정성이 없나 봐. 이런 건 푸짐하게 해야지. 이러시면서요. 사실 저는 3일 전부터 장을 보러 다녔어요. 어떤 재료가 좋을까? 얼마나 사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양이 적다고 하시니까 정말 억울했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 재료가 부족해서 더 만들어 올게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재료 탓을 해? 장 보는 것도 제대로 못해? 살림 경험이 없나 봐. 여러분, 그 순간 정말 모든 친척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시선들이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시고모님 중 한 분이 요즘 며느리들은 변명부터 하네 이러시더라고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건데 그때 시고모님이 거들어서 하신 말이 내 친정은 이런 것도 못 가르쳤냐? 시댁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네. 여러분, 정말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아이 재우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만 했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요? 사실 제가 작년에 유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시댁에서 일하다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무거운 것들 옮기고 오래 서 있고 그런데 그때도 시어머니는 몸조리 핑계로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유산하고 나서 정말 우울했어요. 죄책감도 들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다음엔 건강한 아이 낳으라고 하시면서 위로는커녕 더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결정타는 제가 잠깐 아이가 울어서 안아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이고 며느리는 바쁘구나.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일하고 젊은 사람은 아이 보겠다고 앉아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열이 있어서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안아주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가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떠올랐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서 음식 시식을 7번이나 했던 것. 신혼집 구할 때도 시어머니가 이 동네는 안 된다. 이 평수는 작다 하시면서 결국 시댁 근처로 이사 간 것. 아이 낳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애가 왜 이렇게 안 자냐. 모유가 부족한가 봐. 너 때문에 우리 손자가 제대로 못 크네 이런 말씀들. 심지어 아이 이름도 시어머니가 다 정하셨어요. 제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으시고 우리 집 족보에 맞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아이 돌잔치도 시어머니가 다 정하셨어요. 장소, 음식, 초대할 사람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제 친구들은 너무 멀다고 해서 반도 못 왔거든요. 그리고 매번 명절 때마다 다른 며느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 친정에서 뭘 배웠냐? 작년 추석 때는 너 때문에 우리 집 체면이 깎인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체면이 깎인다는 건지. 그 순간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 차리고 시댁 방식대로 맞춰가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언제부터인가 거울 보는 게 무서워졌어요. 예전에 밝았던 제 모습이 아니라 항상 위축되고 눈치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한테 얘기해도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이해해달라 이것만 반복이에요. 제가 힘들어하는 건 전혀 이해 못하면서요.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당신 엄마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했더니 그냥 참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니까라고 하더라고요. 모시고 산다고요? 저도 그 집에 사는 며느리인데 왜 저만 참아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음식들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요. 새벽부터 3시간 동안 부친 전 하나씩 다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아니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소리치시는데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 음식들이 제가 받은 모욕과 상처의 결과물이었거든요. 나물도 국도 다요. 제가 정성껏 만든 모든 음식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이었어요. 5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분노가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시면서 이 미친 계집이 이러시더라고요. 친척들은 다 쳐다보고 그때 제가 네 미쳤어요. 5년 동안 참고 참다가 이제 정말 미쳤어요. 이렇게 소리쳤어요. 매번 비교하시고 매번 무시하시고 제가 사람이 아닌가요? 며느리라고 해서 뭘 해도 당연한가요? 그때 시고모님이
며느리 주제에 어른한테 대들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제요? 제 주제가 뭔가요? 시집와서 5년째 노예처럼 살라는 게 제 주제인가요? 제가 언제 손 하나 까딱 안 했나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는데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온 친척들이 다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제가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당신 어머니한테 사과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먼저 나한테 사과해. 5년 동안 나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언제나 당신 엄마 편만 들잖아. 나는 당신한테 뭐야? 그날 정말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이런 며느리 처음 봤다.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계집을 만나서.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아세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시댁에 가야 한다고 얼마나 많이 취소했는지, 제가 좋아하던 취미 생활도, 시집온 며느리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 그만뒀어요. 직장도 시어머니가 손자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만뒀어요. 제 꿈도 제 커리어도 다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돌아온 건 뭐예요? 매번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인격 모독당하고.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근데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시어른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가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요. 제 친정에서는 저를 소중하게 키웠거든요. 그런 제가 왜 시댁에서는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나요? 지금 친정에 와 있는데 아직도 손이 떨려요. 제가 한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친정 엄마가 잘했다. 더 일찍 했어야 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아시니까. 친정 아빠도 딸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미안하다 이러시면서 우시더라고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정말로요. 오히려 왜 이제야 했나 싶어요. 5년 더 빨리 했어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에 언제 오냐고. 하지만 저는 안 받고 있어요. 남편이랑도 며칠째 연락 안 되고 남편은 계속 문자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사과해라고 하는데 사과는 무슨, 제가 왜요? 사실 이제 좀 걱정도 되긴 해요. 이혼하자고 나올까봐.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서 결혼 생활 유지할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정말 시댁 분위기 잘 알아보세요. 저처럼 결혼하고 나서 알면 정말 늦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인권도 중요해요. 우리가 시집 간다고 해서 시댁의 소유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요즘 젊은 며느리들 중에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참지 마세요. 저는 5년을 참았는데 그 5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저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조언 남겨주세요. 정말 간절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알려주세요.